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쿤팡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연인관계 개선이나 재회. 이제 여자분이시고 25살의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교제기간은 전 남친 한 2년 정도 만났고요. 현 남친은 한 약 1, 2주 차라고 합니다. 재회 1, 2주 차라면은 1, 2주 차 만에 헤어진 거예요. 내용이 이거 심각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과 있었던 일은요, 전형적인 어머니 밥상으로 차였고 현재 새 남친이 생겼대요. 아, 전 남친이랑은 헤어지고서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미루쿠쌤. 사연은 처음 올려봅니다. 전 남친한테 1월 말쯤 권태기 이별로 차이고 미루쿠쌤 강의를 독학하면서 헤어질 때 붙잡지도 않고 그 후로 연락 딱 끊고 열심히 존버한 지 헤어진 지 한 달 반, 2달 정도 됐네요. 전 남친은 제대를 3개월 정도 앞둔 군인이고요. 군인과 곰신의 위치상 상황이 자연스럽게 어머니 밥상 프레임 역전 등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대할 때쯤 되면요, 이게 기다리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게 허용을 해주게 되면 프레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인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건 되게 이성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상황적으로는 되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어머니 밥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 만나주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측면에서 내가 그냥 바보같이 상황 갖다가 노출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요, 나의 목장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세상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나는 불행해도 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를, 높은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대할 때쯤에 보면 프레임 역전 현상이 딱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전 남친은 항상 트러블이 생길 때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고, 혼자 풀고 와서는 제가 그 문제 언급하면 왜 또 그 얘기 꺼내냐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답답해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로 갈수록 제가 을이 되었고요. 그게 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게 이게 좀 성숙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대화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대화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대화한다고 해서 좀 달라집니까? 이거 되게 미성숙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가 을이 되는 거죠. 지금도 봐봐. 이런 군대에 있는 상황을 갖다 계속 기다려주는 상황도 이것도 을이지. 그리고 나서 또 답도 없는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을이고. 야, 이건 다 을의 행동만 계속 하시니까 당연히 을이 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강의를 좀 덜 보셨겠죠. 이제는 저의 강의를 보고서는 안 하시겠죠. 그 외에도 곰신이니까 면회가지, 야금야금 챙겨주지, 항상 연락 기다리고 있지, 아주 그냥 제가 어머니 밥상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 남친은 권태기가 왔고, 초반에는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소용이 없길래 그냥 냅뒀더니 혼자 SNS도 다 내리고 더 신나게 날뛰더라고요. 심지어 저랑은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요. 이게 사실 상황적으로는 여자분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 군대에 있으면은 이거는 걔가 빌어서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기다려줍니까? 난 여자였으면 절대 군대 간 남자친구 절대 안 기다립니다, 제가. 왜 젊은 한창 좋을 때를 갖다가 왜 쓸데없이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군대 기다리라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돼. 자, 아무튼 연락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는 둥, 결국 혼자 다 정리하면서도 헤어지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결국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힘들긴 했지만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 발견한 미루코쌤 강의를 보면서 그 후로 연락도 절대 안 하고 전보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프레임과 제 자존감을 높이고자 여태 살던 인생 중에 가장 만족스러울 정도로 점점 바쁘게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어장도 종종 쳐주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중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금 호감이 생겼고 제가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그랬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귄 지도 정말 얼마 안 됐고, 분명 제가 좋아서 먼저 접근을 하긴 했는데, 막상 사귀니까 갑자기 전 남친이 미친 듯이 생각이 나네요. 특이하게 현 남친과 전 남친이 비교되지는 않고, 자꾸 전 남친을 대하던 제 감정과 지금의 제 감정이 너무 다른 게 비교가 돼요. 현 남친을 마루타라고 생각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해도 현 남친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조건도 그렇고 거의 모든 면에서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해 주는데도 게다가 성격적인 면에서도 좋대요. 근데 저는 왜 나쁜 사람이 생각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남친한테 사귀기 전에 설렘은 없어졌어요. 아직 사귄 지 일주일 지났는데, 심지어 사귀기로 한 시점 전 남친이 휴가를 나왔고, 예전에 해놓지도 않던 자기 셀카를 카톡 푸사로 했더군요. 멘탈이 살짝 나갔지만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 만나다 보면 전 남친이 잊혀지고 괜찮아질까요? 현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잘해보고 싶은데 왜 안 설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어머니 밥상이라서 그렇지 뭐. 그냥 그러다 보니 다시 제의도 하고 싶고 정신이 없네요. 현 남친한테 안 설레는 이유는 자극점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친구 같아서? 저는 분명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그 쓰레기한테 후폭풍이 오는 건지, 현 남친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제가 왜 이럴까요?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도저히 마음이 안 생길 경우엔 전 남친과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전역까지는 한 2-3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고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 방송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굉장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 다른 사람 만나면 전 남자친구 더 많이 생각난대.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가 그 본능적으로 내면에서는 자기가 통제력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욕구엔 제가 얘기했죠. 이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정서적인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강력한 통제력을 더 원해요. 그리고 가치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잘해주는 것은 강한 통제력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남자가 잘해주는 거는 강한 통제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좋은 건데, 강한 통제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내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냐면,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이 본능적인 행동, 인간은 아주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 여성분이 어떤 행동할지 제가 맞춰볼까요? 이 남자랑 헤어지죠? 근데 지금 현 남친이랑 헤어질 거예요. 좀 만나다가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행동 분명히 할 겁니다. 100%예요. 후폭풍 와가지고 다시 또 만나자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가. 저는 현 남자친구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또 만나주지 않겠죠. 그러면 또 이 여자분은 현 남자친구에게 또 매달리는 거지. 아마 이런 행동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건 이제 자기가 통제력을 원하는 행동이긴 하는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통제력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존중해줘야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쿤팡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써야든 그거는 자기의 인생을 존중하는 거지. 자기의 선택이지. 자기가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 누군가가 쫓아다니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시기만 하면 되죠. 뭐 우리 어른스럽게 책임만 지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아무튼 이해는 해요. 이해는 돼요. 내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겠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고 뭐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분명히 나쁜 거 알면서도 잘 이게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선택이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거 그렇게 보이고요. 예. 아무튼 스스로도 답답해야겠지만 답답하든 말든 그거랑은 자기의 선택인데 답답해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쿠루쿠루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좋은 남자인데 통제력이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남자, 이게 이분법적으로 좋은 남자다, 나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였으면 제가 만약 이 남자였다면
잘해주고 나서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만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즐기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거 갖다 이 남자를 그리워하든 저 남자를 그리워하든 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좀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현실적인 리얼리티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강제로 소유한다라는,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냥 보고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잠시인 거죠. 굳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아마 이 연인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인간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잠시 같이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 순간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내 걸로 만들려고 난리를 핍니까? 예, 자연스럽게 내게 되겠지. 더 좋은 사람에게 오겠죠. 그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든 말든 뭐,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아, 변경사항이 또 있네요. 한번 볼게요. 현재 저번 글에서 현 남친이라고 했던 애랑은 결국엔 정리를 했대요.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 애를 보면 전 남친에게 최선을 다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부담스러운 저를 보며 전 남친이 끝물에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며 전 남친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이 오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물론 그 애는 저를 붙잡으며 일주일 만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붙잡는 행동하면 안 돼요. 완전 쿨하게 저였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응?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였으면 안 붙잡아요, 절대.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애랑은 일주일밖에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은근 궁금하네요. 벌써 내가 딱 얘기했죠. 후회할 거라고. 헤어지기 전에는 그냥 그 연락 자체도 귀찮고 혼자 지내고 싶었는데 허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잘한 게 맞나 고민도 되고, 단점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점만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 저는 전남친과 재회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전남친은 열심히 카톡프사를 꾸미다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바꾸더니 갑자기 오늘은 SNS 차단까지 하네요.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흑흑. 아직은 연락이 오면 좋겠다라는 미련은 조금 남아서 그런가 연락이 올 가능성은 궁금해요. 앞으로 저를 계속 발전시키려면서 버틸까요? 당연히 발전시키면서 당연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당연히 계속 저를 발전시키면서 버티겠죠. 그거랑 무슨 당연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언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이거는 이게 지저분하네요. 근데 사연이. 아무튼, 전 남친한테는 그렇게 후폭풍이 와가지고 또 미련 남아가지고 미련투성이에요. 이런 삶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니까, 쿵팡님의 인생이니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 내면에선 가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래요. 가치적인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거절하면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내면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쿵팡님은 거절을 당해야지 그러면은 항상 가치가 높다고 그때서야 판단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남자친구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이제 자기가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잘해주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노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죠.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잘해주는 좋은 남자고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내면에서는 가치적인 판단밖에 안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쁜 남자에게 자꾸 끌리는 이유,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프레임 테크트리가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노력을 하게끔 자격 심사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작업도 하지만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아. 이 가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격 심사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고 서로 노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관계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될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지 서로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죠. 일방적인 관계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성분들은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걸 고치고 싶어요? 오늘 강의에 좀 나오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감정적인 거나 내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주제로 좀 얘기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강의편을 한번 보시죠.